사업지원 팀장 나혜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석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그다음에 또 뵌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이번에 매니저분들도 다시 선정이 되셔서 오늘 자리해 주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서 우선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상권활성화재단 한광석 본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마침 이렇게 풀려가지고 오시는데 그래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좀 많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모란 5일장에 주차장 개장식에서 좀 뵙긴 했는데 그때도 한 2, 3일 전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코로나 같은 그런 혹한도 넘기고 이제 상권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당연히 올 한해는 가능하면 올해같이 이렇게 좀 큰 어려움 지나고 이렇게 풀리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머니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오늘 저희뿐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같이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해마다 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실 수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고 올 한해 저희 세 개 기관도 힘을 합쳐서 같이 하겠지만 여러 상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 주셔서 모든 사업이 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올해 사업 기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도 하시고 또 시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중기적이고 좀 축적이 되는 사업, 그래서 사업 결과가 남아서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둘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 개 골목 한 개 상권뿐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한 지구 단위로 전체가 좀 폭넓게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올해는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고령화돼가는 저희 상권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우리 성남 상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상인회장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러한 상권에 좀 활기를 불어넣고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외부의 손님들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상인 주체 여러분들하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는 하되 이런 사업에서는 재단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료에서 보시고 있다 설명 들으시겠습니다만은 로컬 상권 육성 사업하고 힙스토어 사업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성남을 대표하는 코어 상권하고 개성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미래 세대 고객을 끌어모으는 코어 점포를 육성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핵심 키워드는 맞춤형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작년에 제가 와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전체 상권에 그냥 비슷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상권 특성에 맞게 각 상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으셨고요. 저희도 거기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뭔가 일괄로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고 그 안에서 상권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올해 사업들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권 희망팩 사업하고 소상인 희망팩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이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많이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다 참여도 하셨고 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상인대학에서 한 3,200분 그 다음에 상인대학원에서 한 400분 정도를 이렇게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각 상권에서 필요한 정말 꼭 맞는 그런 교육을 제공해 드리는 게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 상인대학원 형태의 교육 방식은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이 상권 희망택이나 소상인 희망택에 들어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각 상권에서 원할 경우에 거기에 꼭 맞는 전문가를 붙여서 그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변화에 맞게끔 저희 그 우리 성남시 상권과 점포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대로 알려서 외부 손님들 또 우리 관내 손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상권을 찾아오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걸 발견하시고 오래 머무르시고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희를 제대로 알리고 전략적으로 알리고 또 포인트를 잘 잡아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그 상인회 소식이나 재단 소식 그 다음에 뭐 단일 이벤트 중심의 그런 홍보를 중심으로 했던 온라인 홍보단은 올해부터 폐지를 하고 전문적인 홍보 대행 기관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성남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보다 전문적이고 적확한 전략에 기반한 기획성 홍보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각 상인회 간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 그 상인회별로 또는 구별로 또 전체 상인연합회별로 해서 밴드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유를 하시고 각자 페이스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소식을 알려주시고 저희 재단에서는 성남시 상권 전체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서 빛나는 사업들 그 다음에 꼭 알려야 될 점포들 이벤트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문 PR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올해 사업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3개 기관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상권에 꼭 맞는 사업 뭐가 있는지 또 같이 협의해서 잘 만들어가서 올 한 해 연말에 다 모두 다 큰 결실을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다 3개 기관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상권진흥원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센터장님들의 설명이 끝나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송경일 센터장님의 정부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남센터장 손대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러니까 성남시 그 시민들하고 현장님들 앞에서 이게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저희 공단은 그 성남시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는 그 작년 7월 1일부로 이제 성남센터장으로 부임하게 됐고요. 저희 센터는 서현역 앞에 있으니까 항상 모르시거나 아니면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센터 쪽으로 내방해 주시면은 항상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20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먼저 공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상점과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 및 슬로건은 다음과 같고요. 공단은 최초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출범은 2014년이 되겠습니다. 공단 설립은 올해로 10년차가 되고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 주요 기능은 현재 소상공인 전용 정책 자금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 지원,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 활성화, 정보 제공,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6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현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총 770만 개 정도의 이제 사업체가 있고 그 중에 소상공인은 95%인 730만 개 정도가 있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사자 여러 가지
현황들은 여기 책에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조매 현황도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저희 기관의 이제 그 연구기관의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총 전국에 138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그 현황 조사가 되어 있고, 그중에 점포는 23만 개 정도, 상인은 31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4 주요 지원 시책으로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 그리고 창업 지원, 그리고 성장 지원, 재기 지원, 특화 지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길게 설명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라는 간략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예, 물어봐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그 차후에 그 설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저희 지원 규모가 3조 7천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3조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7천억 정도가 더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조 7천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지원 대상은 그 소상공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여기 이제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이제 창업을 할 예정인데요, 정책자금 지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공단의 기준은 이제 소상공인이 되어야 그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대출 한도는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이 합쳐서 개인당 5억 원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각 자금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대 0.6% 정도가 되고요. 지금 경영안정자금 보니까 한 지금 기준으로 4.5% 정도 그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금 거치 기간은 이제 총 5년이고 2년 거치 3년 원금 분할 상환. 2년 동안은 이자를 내시는 거고 나머지 3년 동안 이자를 원금을 같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는 저희가 모든 게 다 그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 센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서류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수기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나중에 전화를 드리고 막 이랬던 절차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전산화가 되어서 만약에 정책자금을 제가 받아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공단 정책자금, 그러니까 네이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치시고 저희 공단으로 들어오셔서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뭐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내고 매출액 확인서류를 내고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은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전사안들을 저희 공단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동의 누르고 마지막에 최종 완료 누르시면은 저희 공단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전달을 드릴 거예요. 약정도 마찬가지 다 저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인이 아닌 이상 저희 공단으로 찾아오실 일은 없으세요. 그냥 다 모든 게 온라인화 되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FAQ는 쭉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으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상권 예전으로 치면은 그 상권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플랫폼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신사업 창업상원학교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창업을 하시고자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신사업 창업상원학교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공단에서 그 선발을 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화 지원 자금도 최대 뭐 4천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그 1억까지 그 정식적 연계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드리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시간이 조금 창업에 대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아이템이 충분히 조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문을 두드리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여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추천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심화과정, 실전과정 해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뭐 연계 지원, 직접대출 최대 1억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 자부담 없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여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면은 신사업 창업사학교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생애 주기 지원별로 쭉 하다 보니까 다음에 성장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언택트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여기 활성화 재단에서도 상인대학이라든지 뭐 상인대학원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이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콘텐츠 중점자라고 해서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 시내에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해가지고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있고 전문기술 교육 그리고 전형교육자 교육, 온택트 교육 등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컨설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은 경영안전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 컨설팅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컨설팅 받으실 수가 있고 90%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고 나머지 10% 정도 자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년 가게 및 백년 소공인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도 만약 시장이라든지 한 상점에서 25년, 30년 이상 하신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백년 가게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년 가게는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소기업이 하시면 되고 백년 소공인은 15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이 신청을 하시는 건데 신청을 하신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시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부가적인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뭐 정부의 조그마한 지원보다 본인에 대한 이제 국가에서 인증했다라는 자부심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은 좀 가끔씩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현판이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해당이 되시고 아니면은 뭐 주변에 혹은 뭐 다른 뭐 지인분들이 해당이 되시면 한번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은 정부에서 마케팅, 그다음에 뭐 장비, R&D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사례라고 하면은 노란전통 기름시장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참기름하고 들기름이 되게 특화된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받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단에 좀 지원을 받아서 좀 활성화된 성남시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우수한 사례가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해서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한 3억 정도 매출을 넣고 그리고 올해는 선물하기까지 입점을 해서 그 이상의 매출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3년 정도 엄청 어렵게 이제 협동조합을 이끌어 오셨던 말씀을 들었는데 주변에 이제 좀 마음에 맞는 사람 혹은 동업종 혹은 이업종에 있는 쪽의 사람들끼리 아니 시장이라면은 시장에 이제 상인들끼리 협동조합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좀 사업을 같이 진행함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키오스크라든가 지원 내용이 일반형, 미래형, 경험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요즘에 키오스크로 많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런 설비들을 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비들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희망리더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영 지원 개선, 그 다음에 원스톱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이 있는데 컨설팅을 받고 점포를 철거하고 뭐 법률 자문을 받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창업도 어렵지만 또 폐업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거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에 대한 장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1인 소상공인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들어서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정부에서 최대 50에서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공인 특화 지원인데요. 소공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팔로 아카데미 사업이 있고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 기술에 필요한 이제 사업들을 소요되는 비용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클린 제조 환경이라고 해서 작업장을 조금 안전하게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저희 공단에 지금 여러 가지 문광형 시장이라든지 특성화 첫걸음, 디지털 전통시장 같은 사업은 작년에 이미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그냥 어떤 사업이 있는지만 참고하시고 내년이라든지 이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광형 사업은 지금 이미 접수가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장이 문광형 시장이라든지 첫걸음 시장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 조금 신청하기 전에 여기 회장님들도 계시고 매니저님도 계시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준 때문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의 가입률 80% 이상, 아니면 상인 대비,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카드 가맹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2년간 최대 10억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특성화 첫걸음은 1년간 최대 3억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찬가지 기준이 상인의 가입률,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충전식 카드 가맹률 등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5대 핵심 과제라고 해서 결제 편의, 가격 원산지, 위생 환경, 상인 조직 역량, 그 다음에 수행 전략 이런 것들을 저희가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최대 3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전통시장은 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이고요. 전통시장의 디지털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최대 2년간 4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부 활성화 사업은 공간의 청년들을 이제 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상인 도약 지원은 시장 안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 혹시 상인분들 계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안에 이제 청년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1년에 한 3번 정도 공단에 공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컨설팅이라든지 제품 개선, 홍보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인데요. 저희 공단에는 화재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엊그저께도 서천에서 조금 크게 화재가 났던데 항상 화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저희 공단 화재 공제를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민간 만약에 그 화재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드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공단 화재 공제를 드시는 게 아무래도 그 상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전 점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시장에서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재 알림 시설이라고 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뭔가 그 알림이 되는 게 소방서하고 바로 직대를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 화재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와서 보니까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제 화재 알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들이 좀 취약하더라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좀 잘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조금 많이 신청하시고 막 설치하신 분들이 물론 여기가 이제 건물형 시장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건물형 시장 아닌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꼭 그 설치를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재 공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장용 패키지라고 해서 지금 올해 성남에서 관할 시장 중 6개 시장 정도가 저희 공단에 신청을 해서 시장용 패키지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올해 이제 협약 맺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건 이제 시장의 컨설팅이라든지 시장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의 상품권입니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금 지역 상품권이 많이 발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상품권을 많이 정부에서 많이 발행을 해요. 올해도 작년에 4조 정도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5조 정도 발행을 합니다. 오늘 상품권은. 다만 시장에서 대부분 오늘 상품권에 대해서 간행을 해서 받고 있지만 안 받는 상점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품권은 꼭 그 시장 회장님들도 계시고 매니저도 계시지만 최대한 많이 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즘에는 또 바뀐 게 예전에는 지류만 오늘 상품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종이로 해서 오늘 상품권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지류뿐만이 아니라 충전식 카드형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충전식 카드형을 꼭 그 시장 상인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고객들이 본인들의 신용카드에 이거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10% 이상 고객들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시장 상인들은 수수료가 더 낮아져요.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신용카드 받는 거지만 오늘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가 훨씬 낮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제가 어디 시장들 많이 다니고 그 회장님들 많이 인사드리겠지만 오늘 상품권 간행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는데 지난 1월 20일 날 공모 접수가 마감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지회이며 총 62명의 매니저를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시군비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골목상권 지원 사업이었고 두 번째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합 콜센터 및 SOS 현장 지원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 상담 콜센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600에 8001번 요걸 꼭 저장해 놓으셨다가 저희가 양평에 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본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사업본부와 경영본부가 있는데
그 외에 남동, 남서, 중부, 남부, 북동, 북서 6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센터라고 하는데 7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콜센터에서 기초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은 여기서 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를 항상 좀 활용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대응을 못하는 것들은 이제 센터라든가 본원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는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센터 6개 센터의 그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 운영합니다. 이게 SOS 현장 지원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소상공인 청년 사관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이거는 창업 기초교육부터 컨설팅,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한 외식업 창업 성공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지원 등을 250만 원부터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 온 오프라인 마켓 등 판로 다각화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와 매출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고요. 지원 대상은 온 오프라인 마켓 등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며 총 100개사를 선정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은 이게 소상공인의 날 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공모 사업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역량 강화 교육 사업도 여러분들 이제 자영업 캠프라든가 홈페이지 있습니다. edu.gmal.or.kr로 들어오시면 이 부분을 참여 희망 과정 교육을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edu.gmal.or.kr 가서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는 과정들입니다. 전문가 육성 교육인데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 자격증반이 있고, 그다음에 상인의 임원, 회원 맞춤형 교육 등 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을 진행하는 소상공인 스쿨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선정 심의 평가를 통해서 참여자를 선정한 32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서 작년에하고 달라진 것은 작년에는 60억으로 총 2,000개사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100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400개 정도로 올해는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점포 환경개선 사업 등에는 최대 300만 원, 포스 시스템, 무인결제 시스템 등 시스템 개선 사업에는 최대 200만 원, 그 다음에 제품 포장, 상표 디자인 출원 등 제작비 지원 사업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0억 원 총 사업비였을 때 남동 권역이 총 350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아마 올해는 400개 이상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사업정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대상은 도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며 총 550개사를, 지금 여기 900개사 있는데 여기 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550개사를 선정과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 그 550개사에서 또 지원은 310건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기장려금과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점포 철거비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은 도내 2023년 10월 20일 이후에 사업체를 철거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대상이 되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재기장려금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로 2023년 사업 설명에 앞서 2024년 사업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로컬 상권 육성 사업 박주정 대리입니다. 픽스토어 사업 이현주 대리입니다. 상권 희망택 골목형 상점가 육성 사업 유현준 대리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 김승준 주임입니다.
청년 인턴 지원 사업, 상권 및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사업 좋은건주입니다. 상인교육장, 스마일 카페, 고정자주입니다. 2024년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권 사업은 총 3개의 사업입니다. 상권 희망팩 사업은 작년에 공동 마케팅 사업이 개선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수요자인 상인회가 시장 및 상권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직접 기획을 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시장과 상점과 상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규모는 총 22개소,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작년보다 저희가 사업비를 갖다가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교육, 동아리, 견학, 상권 자문까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셔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상권의 특화 요소를 발굴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와 골목상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골목형 상점가는 사업이 일몰이 되었고요. 특화거리 사업을 저희가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 규모는 2개소입니다. 총 1억이고요. 2년 동안 최대 2억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저희가 바뀌게 되면서 2년차 사업 특화거리 선정된 상권도 사업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로컬 상권은 중소형 도심 상권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치를 재창출하여 문화소비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걸 같은 경우는 2개 시장, 상점과 골목형 상점가가 연합하여서 사업을 공모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재단이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상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상권 조성, 상권 특화, 상인 브랜드와 상권 브랜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저희가 2억 5천, 2차년도 7억 5천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시고 상권에 맞는 데 있으면 같이 연합하셔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희망팩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과 골목상권 상인의 총 22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상인 동의율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100명 이상 동의할 경우 2,200만 원, 100명 미만은 1,800만 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자기부담금 10%, 상인 참여 동의가 60% 이상 되셔야 됩니다. 제휴 대상은 올해 만약에 이제 아까 경기도 특성화 사업을 갖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셨다. 그러면 사업에서 향후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특화거리 로컬 상권 육성 사업에 선정된 상인회 같은 경우는 향후 취소되고 사업은 다른 상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라상권 진흥구역,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공동 마케팅 사업을 지원받은 상인회가 해당이 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고요. 재단으로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마케팅,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많이 확장해 놨습니다. 하지만 단순 공연 같은 행사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부터는 상권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교육도 운영하실 수 있고 동아리도 운영하실 수 있고요. 견학을 가시거나 상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시거나 상권에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폭을 갖다 좀 확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인의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직접 기획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이벤트 사업만은 저희가 편성이 불가능하고요. 이벤트 사업이 일부가 들어갔을 경우는 총 사업비의 30% 이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22개소면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벤트 하거나 좀 그런 사업보다는 자체적으로 얼마나 우리 시장과 상인회에서 좀 고민을 하고 사업을 신청을 해주셔야만 이게 사업이 좀 아무래도 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좀 많은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동일 업종이 20개 이상 혹은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는 상인 유지입니다. 그래서 2개소 올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자기 부담금은 20%인데요. 이게 이제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20%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회장님. 이게 국공유지 위에 상권이 조성을 하거나 그런 거는 자기 부담금이 제외가 됩니다. 작년에 골목형 상점과 사업했던 상권은 이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까지 하셨던 골목형 상점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역 내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재단이라든지 유관기관 특성화 사업이 선정된 상권은 제외가 되고 로컬 상권 육성 사업과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나만 사업을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28일입니다. 그리고 이 접수 신청은 저쪽에 저희 주무관님 계시는데요. 김선우 주무관님께 성남시청으로 직접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특화거리 조성과 특화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인프라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작년보다 저희가 예산을 특화거리 조성을 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필요한 특화 요소를 갖다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점포 밀집된 상권입니다. 2개 이상 시장, 상점과 골목 상권이 연합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1개소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는 지금 2억 5천이고요. 자부담은 최소 2%에서 5%입니다. 그러면 1차년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0인 거고 내년에는 1,500만 원 자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사업비 관리를 하고 저희가 다 사업을 갖다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인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납품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제출 번역이 있으면 그 번역 내 60% 이상 사업 동의서를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단 유관기관이라든지 특성화 선정에 24년에 선정된 상권 그리고 기추진한 상권 그러니까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갖다가 했던 모라상권 진흥구역이라든지 거기는 로컬상권 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올해 2024년은 1단계 기반구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권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공고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기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월에서 7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 마스터 플랜 통해 가지고 8월부터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상권 이벤트랑 역량 강화 사업을 한 다음에 저희가 2단계 내년에 사업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올해 만들었던 디자인과 설계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상권 거리를 조성을 하고 로컬 브랜드 이제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상권 브랜딩을 하고 콘텐츠라든지 홍보를 통해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서 사업 계획서 제출하는 시기가 좀 짧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시기가 좀 빡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시기가 좀 많이 짧은 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인프라 조성, 조형물, 공동 안내판, 상권 편의시설, 유도사인, 조명 등을 갖다가 상권을 조성을 할 수 있고 상권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상권의 브랜드와 스토리를 개발을 하고 또 상인의 브랜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역성이라든 제품 콘텐츠를 강화해서 로컬 상인을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입니다. 작년에 점포 안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80개소고요. 아까 저희 경사원이 3,600개라서 경사원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1차는 50개소, 2차는 30개소입니다. 2차는 지금 7월에 공고가 날 예정이고요. 1차 50개소 먼저 뽑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50만 원, 작년보다 5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자부담 10%의 부가세도 자기부담금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영 개선, 안전 개선, 위생 개선, 점포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힙스토어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상인들이 성남의 차세대 미래상권의 리더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저희가 청년 상인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재단 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형 점포 경쟁 오디션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세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3월에 공고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포 브랜딩하는 비용을 갖다 1,0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인증협판을 갖다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청년 도약이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희가 힙스토어라고 칭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재단이 말하고 있는 힙스토어가 어떤 건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힙스토어는 저희 하이퍼로컬과 스토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하이퍼로컬은 아주 좁은 지역의 특성에 맞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슬리퍼와 같은 편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세권, 일종 이제 동네 상권을 말합니다. 기존의 재단 사업은 저희가 새로운 소비 계층인 이제 젊은 세대와 이제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권의 이제 가치를 높이고 이제 상의전의 아이디어가 마케팅으로 있어서 상권의 핵심이 되는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저희가 고민해가지고 저희가 힙스토어라 칭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힙스토어가 성남의 차세대 미래 상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힙스토어는 기존의 이제 브랜드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뭐 이제 경황을 전달을 하거나 이제 고객이 오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말하는 힙스토어는 브랜드 고유의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이 투영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세계관을 만들어서 팬덤, 즉 이제 충성 고객을 갖다가 확보해서 상권의 이제 발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는 상권의 핵심 점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익선동의 도넛정수, 이제 저기 신당동의 주신당, 계양로의 계양로통당, 그리고 저기 어디냐 도화동의 프리츠커피, 그다음 신당동의 파파라멘 같이 이런 브랜드들이 저희 성남의 미래상권과 리더가 되었으면 해서 청년 도약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점포 오디션을 통해 저희가 이제 발신지가 되어 상권의 고객을 유입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 신당동에 이제 파파라멘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일본 라멘 가게를 가면 일본풍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 문화와 라멘을 결합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낮에는 라면 먹으러 가고 저녁에는 이제 편하게 이제 술 먹으러 올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이제 브랜드 철학을 만들었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끌지 않기 때문에 활기차고 강렬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인테리어, 사이니지까지 다 결합을 해가지고 길거리 문화를 강조하고 파를 좋아하는 이제 매니아층을 공략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게에 다 브랜드 철학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인테리어 뭐 이제 거기 메뉴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사업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그 가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철학을 갖다가 브랜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디자인에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만 알고 있는 성남시에 이런 가게들이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아까우니까 저희 재단이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을 키우는 것처럼 찾아내서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형 점포 경쟁 오디션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 제보랑 상인분들 제보, 여기저기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찾아낸 점포를 서류와 현장 평가, 2차로 전문가 서류 심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온라인 인기 투표로 최종 5개 점포에게 저희가 콘텐츠 제작, 이제 콘텐츠 홍보를 해가지고 점포 브랜딩을 지원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힙스토어 인증 현판을 갖다가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3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 힙스토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이런 힙스토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1월부터는 청년 도약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 같은 경우 만 39세입니다. 단순하게 만 39세에게 지금 이 청년 도약 사업을 통해서 이 고용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하고 있는 힙스토어 점포들이 이런 청년 도약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